오늘 피알람이 주는 피부 팁은 뭔가요? 사실 겨울철에 온도 변화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되게 많이 온도 변화에 극명하게 반응을 하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늘 주제는 안면 홍조입니다. 안면 홍조.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건조증. 건조증 말고 열반. 열성. 열성홍반. 네. 열반이 아니라 열성. 이게 저희는 낯선 단어들이니까 열성홍반이었는데 안면 홍조. 뭔가 좀 느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겠죠?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조는 사실 누구나 있긴 해요. 예. 사실 우리가 추운 데 있다가 뜨거운 데 들어오면 확 달아오르죠. 예, 달아오고 후끈후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게 돌아왔는데 유독 그 사람만 계속 회복이 안 안 되는구나. 되고 있는 계속 빨개는 네. 게 있구나. 계속 후끈후끈거리고 붉어지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 오. 자, 이런 이제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안면 홍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안면 홍조는 또 사람 기분에 따라서 네. 화가 난다거나 되게 이렇게 흥분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또 얼굴이 확 붉어지는 그렇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죠. 당황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하고가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확장되는 반응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피부 표면 겉에 혈관들이 착 막 붙어서 확장이 돼 있으면 예.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혈관 확장 반응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민감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안면 홍조는 사실 우리가 남들은요 별로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근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그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수 힘들어합니다. 있죠. 왜냐하면 나 조금만 뭘 하면 얼굴이 붉어지니까 예. 너 얼굴 왜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너무 수없이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좀 심한 분들은 dengu피증까지 와요. 이게. 그 정도로. 네네. 그래서 이런 홍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 온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되고 본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붉음증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안면 홍조 증상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겨울철에 안면 홍조가 더 생기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차가운 실외, 그다음 네. 안에는 사실 거의 온도 차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영하 한 10도일 때 밖에서 나갔다가 실내가 25도 정도 된다 하면 거의 30도 이상의 온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가 갑작스럽게 확 반응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안에는 너무 건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안면 홍조는 겨울에 특히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겨울철에 그러면 이제 온도 차이는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밖엔 너무 춥다가 안에 들어오면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외에도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성분들 예. 이제 보통 폐경이 오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호르몬 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얼굴이 되게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경우, 네. 술 마시는 경우 또 유독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다른 약을 좀 특정적 약을 복용할 때 이런 네. 증상들이 잘 생기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홍조가 생기면 사실 예. 걱정인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아까 온도 변화라고 하면 피하면 막 호르몬이라든지 내가 먹어야 되는 약들 당연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해결하기가 힘들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건조해지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보습을 잘 해보는 게 보습. 중요한데 이거 보습 자체가 홍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예. 근데 홍조로 인한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건조한 걸 조금 더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악화되는 걸 조금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제 레이저가 이건 답이죠. 레이저로 치료를 네네. 하는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조금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레이저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습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네. 화장품을 사용할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사용해 보면 특히 알코올 함량이 높은 성분 제품들이 예. 있어요. 발랐을 때 되게 청량감이 느껴진다거나 예. 시원한 멘톨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죠. 예. 그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안 좋습니다.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용할 때는 되게 시원하지만 혈관이 예. 확장되는 부분 때문에 더 악화됩니다. 증상이. 어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예. 각질 제거 피하고 각질 제거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꼭 사용하시고
차단제 꼭 쓰고. 네. 그거 기본인 것 같아 피부 쪽에.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홍조에서는 다른 증상보다 더 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증상이 심해진 데까지 둬버리면 네. 나중에 치료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면 꼭 한번 병원 정도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죠.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면홍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장소, 그다음 이런 너무 뜨겁고 온도가 올라가는 장소는 피하고 예. 뜨겁고 매운 음식, 그다음에 술 확실히 피해야 되죠. 뜨겁고 매운 음식, 맛있는 거는 그쵸. 못 먹네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거나 이런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게끔. 자꾸 달아오르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약간 명상 같은 거 있죠. 이거 자주 해주시는 것도 예. 되게 좋고 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먹고 수분 섭취, 카페인 줄여주셔야 돼요. 카페인 줄이고 네. 음주도 피하고. 네, 사실 되게 건강한 건강한 생활. 건강한 생활. 아니 그 의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건강한 생활이에요. 해야죠. 건강 생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피부도 역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그 샤워를 할 때는 뭐 온도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너무 미온수라고 하죠. 네. 너무 뜨거운 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미온수가 상당히 좋고 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이런 극명한 온도 있는 것들은 오래 혈관을 자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온수 활용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셔야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분들은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네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